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얘기나 좀 할까? 한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뿜는 술 냄새에 은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들 누구야? 저리 비켜,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야. 은호의 심장이 떨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리 질러봐, 누가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다른 남자가 키득거리자 그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을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그냥 잠깐이면 돼. 얌전히 따라오면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까.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은호의 팔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이야? 그 아이한테서 손 떼지 못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상철이었습니다. 웬 늙은이가 끼어들어. 할아버지, 다치기 싫으면 그냥 가던 길 가시지. 혹시나 이상철마저 위험해질까봐 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이 외쳤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비다다. 내 딸한테 손끝 하나만 더 대봐. 니들 인생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불량배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은호 역시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세가 꺾인 불량배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고요해진 골목, 이상철은 은호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 어서 들어가요. 앞으론 절대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말고. 은호는 목이 메어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겨우 대답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은호를 위협하던 남자가 초조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하긴 했는데 중간에 웬 늙은이가 끼어들어서 일이 좀 꼬였습니다.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강호였습니다. 늙은이가 뭘 어쨌는데? 자기가 그 여자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네. 지강호는 원룸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짙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는 곧장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엄마, 오늘 누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내가 부탁한 돈은 어떻게 되고 있어? 한편 정순이는 진동 소리에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읽자마자 순이는 강호가 결국 무언가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는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호야, 제발 그만해라. 은호는 아무 잘못 없어. 더는 안 된다. 엄마 부탁이야. 하지만 그 뒤로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이 파고들며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새벽에 엄마 정순이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가게 일 일찍 마치면 집으로 와. 꼭 할 얘기가 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누나는 어디서나 인정받고 나는 늘 구박만 받지. 그는 질투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또 다른 불량배들의 번호가 저장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지. 다 끝장이야. 정순이는 그날 하루 내내 불안 속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오늘 밤엔 반드시 강호를 찾아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은호에게는 의지가 되었지만 강호에게는 늘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아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엄마 얘기를 들어야겠어.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이미 강호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지는 한 통의 전화, 불길하게 깜빡이는 번호. 오늘 밤 제대로 끝내버린다. 지강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기업 본사 회의실.
고요를 깨트린 것은 박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어조였습니다. 순간 테이블 주위가 술렁였는데요.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름만 올려놓는 본부장이 아니라 진짜로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룬 성과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든다는 건 회사 내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좋지. 아들이 야심을 품는 건 기쁜 일이야.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지?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수도 있잖아. 그러나 웃음 뒤에 감춰진 시선은 매섭게 날카로웠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외부 투자자들과 미묘한 긴장 상황이 있었는데 마치 성재가 모든 걸 알고 맞춰 들어온 듯 했으니까요. 회의실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박진석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좋다. 기회를 주지.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회의가 끝난 뒤 성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회사 건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꽃다발을 든 이수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부터 저랑 사귀는 거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직원들까지 모두 놀란 눈빛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수빈아, 이게 무슨... 이수빈은 꽃다발을 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오빠는 능력도 있고 멋있고 무엇보다 따뜻하잖아요. 제가 그냥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성재의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은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호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곳, 바로 절친 이지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성재를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은 해맑은 미소로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물 안에서 회의 장면을 지켜본 고성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두 번째 아내이자 박영라의 어머니였습니다. 성재가 경영 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그녀의 속내는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군. 성재. 내가 움직이면 우리 딸 영라도 영향받겠지. 성희는 권력과 지위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성재는 아들일 수도 경쟁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재와 이수빈의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나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이수빈은 당돌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답은 천천히 줘도 돼요. 대신 도망치진 말아줘요. 제가 기다릴 테니까. 그녀의 확신 어린 눈빛에 성재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은호의 미소가 아프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커피잔을 닦다가도 자꾸만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은호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고민이 한꺼번에 얹혀 있었는데요. 은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재는 은호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오늘 아버지 회사에서 큰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과 갈등이 생긴 건가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모르게 큰 판에 뛰어든 것 같아. 이때 카페 창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지혁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눈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그는 은호가 성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누나는 또 잘난 놈이랑 붙어있네. 나는 늘 찌질이로 취급하면서. 그의 주먹은 핏줄이 붉어지도록 움켜쥐어졌습니다. 눈빛 속에는 끝없는 열등감과 왜곡된 질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밤중 박영라의 방 안은 고요했지만 불안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결혼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딸의 반응을 살피듯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영라야, 너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야. 영라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밤은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미묘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정리? 영라,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 이 결혼은 의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차올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는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저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 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이지환이었습니다. 그는 박성재의 부탁으로 임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두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이 순간적으로 가슴을 덮었습니다. 진짜 오빠처럼 느껴져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순종적인 딸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 결혼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고성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눈빛 한켠에는 살짝 흔들리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환은 즉시 몸을 돌려 창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접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정략 결혼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의무야. 영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지환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영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누구도 널 강제로 데려갈 수 없게 만들 거야. 시간 없어, 영라. 지금 바로 준비해. 이지환은 곧바로 그녀 앞에 나섰습니다. 영라 씨는 지금 준비할 상태가 아닙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고성희는 화가 치밀었지만 이지환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강인하게 보였습니다. 이 녀석 예상보다 단단하군.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이지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 부탁해요. 그냥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데리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성희의 명령대로 움직이려는 운전사가 곧 도착한 것입니다. 이지환은 영라를 뒤로 숨기며 자신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영라 씨, 바로 따라오세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 영라는 이지환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겠군. 하지만 계획은 반드시 실행될 거야. 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이지환은 몸을 날려 운전기사와 맞섰습니다. 작은 몸싸움이었지만 그의 결심과 보호 본능은 강했습니다. 영란은 그 틈을 타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이지환은 창밖으로 고성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부터 앞으로 이어질 모든 위협 속에서 나는 영란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영란은 창가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순종하는 딸로 보일지라도 내 사랑과 내 삶만큼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 순간 차 안에서 이지환은 영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란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믿으세요. 영란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신뢰와 결심이 오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내도 답이 없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카페 주변을 맴돌며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돌던 순간 그의 시야에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 짓이지. 은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지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멱살을 잡았지만 강호는 비웃음만 흘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형이 뭘 알아? 우리 누나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 순간 강호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다른 남자들이 나타나 이지혁을 포위했습니다. 철제 파이프와 쇠사슬, 위험한 기운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쥐고 맞설 준비를 했지만 상대가 다수임을 깨닫고 일단 몸을 낮춰 상황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강호는 아쉬운 듯 혀를 차며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골목 깊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제야 이지혁은 골목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소리치며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은호는 힘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차에 태우고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지혁은 떨리는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보호 본능과 진심 어린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가 눈앞의 은호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시야가 트이자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 감사합니다. 정말. 이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참 힘든 하루였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골목 깊은 곳, 지강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놈이 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은호가 다시 손을 벗어나면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라. 그 순간 지강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지혁은 은호를 살피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강호와 그 일당 단순히 은호를 겁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 그는 은호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강호의 또 다른 부하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려. 목소리는 저음이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호는 공포로 몸을 떨며 차 문을 꽉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차에서 내려 단호한 표정으로 맞섰습니다. 다신 접근하지 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딸을 걱정하던 정순이는 은호의 굳은 표정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강호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강호랑 나 몰래 연락한 것도 다 알아요. 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한테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은호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밤, 은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내일 밤 10시, 내가 일하는 카페 창고에서 기다릴게. 마이너스 너의 진짜 아버지를 아는 사람. 누가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녀의 출생에 얽힌 진실과 고성희의 야망, 그리고 각자의 사랑과 복수를 향한 인물들의 행보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